네, 원투펀치 하프타임 이제 프리미어리그도 끝이 났습니다. 이때쯤에 또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은 베스트 11은 우리가 했잖아요. 그 이후에 또 해야 될 이야기. 이번 시즌 기대 이상의 선수가 있었고 기대 이하의 선수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또 팬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하신 분들도 있는데 예상보다 별로였고 기대를 안 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잘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를 그 송영주 위원이 저한테 넘긴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영상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이거 연락 따로 안 왔어요? 연락 전혀 없었어요. 왜? 그냥 던지고 만 거예요? 영상으로. 이거 하고 나서 기대 이상으로 잘하는 선수, 기대 이하로 뭐 못한 선수 이런 거 뽑아도 재밌겠네요. 여기서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선배 위원님들께서 다 빼앗아 가십니다. 아니야. 이거는 차나한테 던져준 거야. 진짜요? 우리에게 그냥 폭탄을 던지고 영상으로 제가 하면 된대요. 박찬남 위원님. 왜 네. 이유가 뭘까요? 근데 이거 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굉장히 지금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프리미어리그를 잘 모르거든요. 그건 똑같이 던져요. 끝날 때 분데스리가 던지는 것도 방법이죠. 분데스리가 예. 도르트문트가 우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힘들다. 그러면 구슬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원투펀치 안 나온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해보시죠. 어쨌든 준비해 오셨잖아요. 네, 준비를 제가 했고요. 근데 이게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을 해야 될지 베스트 주관이죠, 11보다 주관.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그럼요, 주관이죠. 네, 그냥 뭐. 그래서 제 마음대로 픽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기대 이상. 기대 이상은 첫 번째 선수는 맨체스터 시티의 존 스톤스예요. 오. 존 스톤스가 왜? 우승팀 선수인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존 스톤스가 있었기 때문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르셀로나에 부임하고 나서부터 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크루이프의 3-4-3을 완성시킬 수가 있었어요. 바르셀로나의 그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도 메시, 이니에스타, 부스케츠, 차비 에르난데스를 데리고도 안 됐던 백스리를 드디어 정착시켰거든요. 네. 그게 가짜 수비수 존 스톤스 덕분이에요. 존 스톤스가 이번 시즌에 갑자기 후반기에 풀핏의 어떤 컨디션을 회복을 하면서 센터백으로 시작을 했다가 미드필더로 올라가고 미드필더에서 로드리랑 같이 수비형 미드필더 대형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의 박스 투 박스처럼 올라가면서 공격에 가담하는 경기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물론 과르디올라 감독의 백스리는 크루프의 3-4-3과는 다르게 3-2-4-1에 가깝죠. 네, 그렇다고 해도 이 전술을 완성시켜준 존 스톤스에게 저는 기대 이상의 활약을 했다고 평을 하고 싶습니다. 장 의원님이 인버티드 센터백이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가짜 수비수라고 얘기했어요. 준비할 때. 네. 그러면서 이제 스톤스 덕에 이제 로드리도 이전까지는 수비에만 집중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이제 그동안 감춰왔던 공격 편해졌죠. 본능을 마음껏 네. 드러내면서 중요 경기마다 특히 이제 바이언하고의 경기에서 골을 넣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저는 근데 뭐 맨시티에서 또 그 외에 두 명을 조금 더 선정을 해보자면 아케하고 이제 그 아칸지도 뽑아야 되지 잘했어요. 않을까. 잘했어요. 예, 특히 이제 저는 아칸지를 더 뽑고 싶은 게 아케는 그 개인적인 활약상은 아케가 조금 더 나았다라고 봐요. 잠깐만, 아칸지보다. 아칸지 선수 이거 분데스리가에서 와서 그런 거 아니요, 아닙니까? 그거보다도 제가 아칸지를 뽑은 이유는 폭백을 다 소화를 했어요. 맞아요. 진짜 결혼이 생길 때마다 맞아요. 모든 역할을 본 데다가 또 아칸지가 센터백이 부상이 많았었거든요, 맨시티가.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참 이번에 맨시티가 그냥 우승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정말 완성된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전술적으로도. 그럼 또 기대 이상의 선수가 또 있을까요? 기대 이상의 선수는 저는 두 번째는 이번 시즌에 아주 놀라운 활약을 한 팀이죠. 브라이튼 선수를 꼽았는데 브라이튼의 선수들은 사실 많은 선수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했다고 평을 해도 될 정도예요. 네. 못한 선수 찾는 게 더 힘들 정도였으니까 저는 브라이튼 선수 가운데서도 파스칼 그로스 선수가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좀 덜 받지 않았나. 네, 왜냐하면은 파스칼 그로스 선수가 이번 시즌에 골도 정말 많이 넣고 그리고 그로스 선수가 이번 시즌에 팔방미인으로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측면 미드필더 그리고 양쪽 풀백까지 다 소화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멀티 포지션의 활약을 했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좀 위기가 있을 때마다 빈자리가 발생했을 때마다 좀 순조롭게 넘어가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해요. 크로스 같은 경우 실제 뭐 옵타 같은 데서도 이 선수가 이번 시즌 팀 포지션을 각각마다 이제 퍼센티지로 표기를 할 정도로 모든 자리를 다 뛰다시피 했었고 원래 그가 파스칼 크로스가 그 토니 크로스하고 동갑내기인데 이제 크로스처럼 원래 그 패스에 능한 그 세트 피스에 능한 선수여가지고 약간 조금 가난한 자들의 토니 크로스 이렇게 독일에선 불렸었는데 네. 브라이튼 가가지고는 진짜 팔방미인으로 발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활동량이 되고 기동성이 있고 침투도 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번 시즌에는 축구력도 월등히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이튼이 이번 시즌 보면은 뭐 퍼거슨이라는 공격수가 화려하게 등장했죠. 그리고 남미에서 데려온 선수들을 다 터뜨렸어요. NC 네, 선수. 브라이튼 정말 대박이 났는데 선수들 개개인 봤을 때는 이적료가 타리그에서 쓸 수 있는 이적료와 비교를 해보면은 이 선수들이 싼 선수들은 아니에요. 네. 대부분 뭐 1,000만 파운드, 뭐 1,000만 유로 이상의 선수니까. 그런데 프리미어리그가 지금 쓰고 있는 선수들의 이적료 봤을 때는 NC소도 그렇고 뭐 부오나노테도 그렇고 이런 선수들이 결코 비싼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선수들이 다 제대로 정착했고 그러면서 카이세도 뭐 메칼스테르 이런 선수들이 다음 시즌에 나간다는 얘기들이 지금 끊이질 않고 있는데 네, 그래도 슬기롭게 대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근데 그 브라이턴에서 한 명 또 뽑자면은 기대 이상우 스틸 골키퍼를 조금 얘기를 해야 된다고 네네. 생각해요. 원래 주전 골키퍼는 로베르토 산체스였거든요. 그리고 계속 맡았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데체르비 감독이 스틸을 썼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후방 빌드업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이제 논란을 야기시키긴 했었는데 그래도 뚝심 있게 밀고 갔는데 스틸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감독의 기대에 확실하게 부응을 해줬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스틸 골키퍼도 뽑아야 된다. 이 선수가 왜냐면 그가 차라리 유망 주면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으니까 아 그동안 못 터뜨렸던 재능이 터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수가 30대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늦가기 선수예요. 원래는 그 평생 백업 골키퍼만 하던 인물인데 주전 골키퍼로 완전히 발돋움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저는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게 뉴캐슬은 사실 돈도 많아서 굉장히 많은 돈으로 뿌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참 쏠쏠하게 잘 뽑은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잘한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 저는 뭐 칼럼 윌슨도 그렇고 미겔 알미론도 그렇고 다 기대 이상의 활약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덩크도 그렇고. 네. 근데 다 뺐습니다. 왜요? 그 순위에서 아슬아슬하게 밀려난 거죠. 뉴캐슬 소속의 선수를 선택을 할까 하다가 풀럼의 안드레스 페레이라 선수인데 안드레스 페레이라는 프리미어리그에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잘 못했단 말이에요.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실로도 그렇고 잘 못하다가 타리그 갔다가 다시 와서 이 선수가 얼마나 잘하겠나 했는데 잘했어요. 네, 그래서 팔리냐 선수와 더불어서 풀럼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미트로비치도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활약했고 그리고 뒤쪽에 페레이라 미드필더 팔리냐 그리고 팀님 센터백이 또 이번 시즌 활약이 괜찮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센터 라인이 확실하게 갖춰졌기 때문에 풀럼이 중위권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미트로비치도 거가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준 선수라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챔피언십이 경기 수가 많거든요. 그쵸. 그래도 어쨌건 40골을 넘기는 괴력을 과시를 했었는데 이 선수가 항상 챔피언십에선 잘하다가 프리미어리그 오면 못해가고 이걸 반복을 해가지고 프리미어리그급에는 맞지 않는 공격수라는 평가들이 조금 지배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시즌을 통해서 14골을 넣으면서 그것도 8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와중에 14골을 넣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침내 이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충분히 통용되는 그것도 정상급 공격수라는 걸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예. 또 기대 이상의 선수 있나요? 길게 언급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스날의 마르티넬리 선수 이번 시즌 잘했고 아, 그쵸. 아스날이 지금 2위하고 마지막까지 계속 선두 싸움 하는 데 있어서 마르티넬리 선수의 공도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브렌트포드의 은베모 월드컵도 갔다 왔고 그리고 이번 시즌 지난 시즌보다 진일보한 기량 보여줬거든요. 한 선수가 더 있어요. 이 선수는 의외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잘 안 될 줄 알았거든요.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체구가 작은 센터백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잘 과연 내려왔지. 통할까 싶었는데 정말 잘했어요. 네. 근데 돌아보니 프리미어리그도 이제 옛날처럼 막 공중전하고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고 이런 축구를 하는 팀이 지금 잘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리산드로 마르티네 선수의 어떤 피지컬의 약점을 상대방이 집중 공략하기에는 그런 약점을 집중 공략할 팀의 숫자가 좀 적었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체구가 작은 센터백이 좀 살아남을 수 있었던 큰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면 얘기하신 팀들에서 조금 언급을 하자면은 아스날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살리바. 물론 이 선수가 굉장한 재능이라는 평가가 있었고 또 이제 바란의 이제 후계자라는 얘기가 있었고 마르세유에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지난 시즌 이제 그 프랑스 리강 베스트 11에도 뽑히긴 했었는데 이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그 일단 환경 적응이 힘들었어요. 거기다 그때가 코로나 시국이어서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하면서 네. 그러면서 향수병도 생기고 그래서 아스날에서 더 이상 뛸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첫 풀 시즌을 보냈는데 거의 뭐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센터백 중에 한 명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브렌트포드에서는 저는 야네트를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팀의 중원의 핵심 선수는 네르고르였는데 이번 시즌 부상으로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야네트가 상황에 따라서 박스
박스형 미드필더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까지 수행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좋은 활약들을 펼쳤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베스트 11하고는 또 전혀 다른 선수들이 나와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기대 이상이라는 게 단어가 붙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베스트 11하고 또 다르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하는 뭐 네.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같네요. 야넬트 분데스리가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네, 야넬트 이청용 선수랑 이제 분데스리가 2에 있을 때 보움에서, 네, 보움에 예. 같이 있었어요. 네, 선택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맨유에서는 뭐 이 선수는 기대 이상으로 뽑는 게 조금 웃길 수도 있겠지만 레시포드. 왜냐면은 레시포드가 한때 엄청 빛나다가 그러다가 이제 지난 시즌까지 부상으로 고생을 했고 이번 시즌 초반에도 좀 안 좋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좀 천덕꾸러기 신세까지도 됐었는데 기부만 열심히 하는 뭐 착한 청년 이미지로 조금 가고 있었는데 이번 시즌 마침내 다시 예전에 도리어 한 단계 더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원래 레시포드가 측면 공격수는 잘했지만은 최전방에 가면은 이 몸싸움을 기피하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애매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최전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맨유가 이번 시즌 내내 공격수의 득점력 그 문제로 조금 고전했는데 거기에 유일한 해결책 역할을 해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날두가 그 난리치고 나가고 마샬은 계속 부상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그런 와중에도 레시포드가 버텨줬다고 할 아우, 수 있습니다. 이 얘기 해주셨으니까 우리 집 맨유 팬 대표가 굉장히 지금 흡족하게 이 콘텐츠를 볼 것 같네요. 레시포드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 그래요? 잘했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기대 이하의 선수 좀 얘기해 볼까요? 기대 이하의 선수는 상당히 많죠. 뭐 이정료를 프리미어리그가 많이 주고 있는 네. 상황이라서 이정료 대비해서 못한 선수들, 잘 못 보여준 선수들, 올 때부터 도대체 이 선수를 이 돈 주고 데려오는 게 맞나? 네, 이런 평가가 있었던 선수들이 근데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분명히 댓글에 기대 이하의 선수는 진짜 많이 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각자마다 막 왜 데려왔어 얘? 막 이런 경우 진짜 많잖아요. 제가 자신 있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첼시의 그 수많은 플레이어들, 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또 안토니, 예. 네, 이런 선수 배제했습니다. 아. 네, 그냥 언급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했네, 결국에. 첼시는 지금 너무 많아요. 했네. 코파나, 무드리, 쿠쿠렐라, 라임 스털링, 지금 하잖아. 오바메양, 언급하잖아. 칼리두 쿨리발리, 마두에케. 뭐야 도대체 이거 네.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 참고로 포체티노 확정이 확정이 됐죠. 네, 오피셜 오늘 떴습니다. 됐죠. 그리고 토트넘의 히샬리송이라든가 이런 선수들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망스러운 선수 첫 번째로 꼽고 싶은 선수는 리즈 유나이티드의 브랜든 에런슨이에요. 리즈 유나이티드가 이번 시즌에 살아남기 위해서 잘해줬어야 될 선수 가운데 한 명인데, 그러니까 칼빈 필리스 나갔고 그리고 하피냐 나갔고 이 두 선수를 이적을 시키면서 거액의 이적료를 리즈가 이제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돈을 이제 어떻게 쓸지. 근데 여러 선수에게 돈을 고르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1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으로 두 선수를 데리고 있을 거냐, 아니면은 20만 원씩 해서 5명을 데려올 거냐, 이 선택이었는데 리즈는 후자를 선택을 한 거예요. 네. 근데 후자를 선택을 했는데 대부분 다 안 됐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공격수를 못 데려왔고, 벤포드가 이번 시즌도 부상으로 허덕였고, 그리고 리터를 데려왔는데 도대체 그에게서 무엇을 봤을지 어떠신가요? 호펜하임에서 왔잖아요. 아 저는 리터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리터 선수를 데려오는데. 브랜든 에너스 선수는 경기는 많이 뛰었거든요. 경기는 많이 뛰었는데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네. 열심히 뛰었는데 열심히 뛴 거에서 그쳤죠. 그게 참 안타까운 건데 리즈 유나이티드가 결국에는 이번 시즌에 강등당했잖아요. 네. 근데 브랜든 에너스 같은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조금만 더 기록을 해줬으면 과거에 자신이 뛰었던 리그에서처럼 골을 몇 골을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도움을 기록을 해줬으면 리즈가 승점을 그래도 석점, 넉 점은 더 얻지 않았을까 하는 의미로 저는 안타깝지만 에런스는 꼽았습니다. 뭐 리즈에서 저는 뽑는다면은 개인적으로는 벤포드 선수. 그래도 어쨌건 리즈에서 가장 많은 골을 책임져 줘야 되는 선수인데 부상 후 많이 빠진 데다가 부상에서 복귀해서 중요 순간에 페널티킥 실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분수령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 뉴캐슬전이라던가 이때 해결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때 못 해준 게 컸기 때문에 그러면서 리즈가 지금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서 강등됐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벤포드 그러고 보니까 집안이 엘리트 집안에 학교 좋은 데 나왔어요. 네. 하버드를 합격하고 안 갔어요. 프로축구 선수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버드를 깐 남자인데 다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프로 선수 되는 게 더 힘들어요. 하버드 가는 것보다. 그렇죠. 네. 그렇죠. 바늘구멍 진짜 통과하는 거. 맞아요. 제가 MC로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기대 이하의 선수를 좀 먼저 하고 기대 이상의 선수 나중에 해야지 우리 기분 좋게 끝낼 수가 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그럴 수 있네, 진짜. 네, 기대 이하의 선수 그럼 들어볼까요? 기대 이하의 선수 두 번째는 이게 뭐 강등팀들에서 선정을 많이 했는데 강등당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레스터 시티의 데니 워드 골키퍼인데 네, 울지 말고 말해주세요. 기대 이하의 활약을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약간 애매모호하긴 해요. 네, 왜냐하면은 데니 워드 선수가 주전으로 낙점을 받을 때 평가가 이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이거. 야 이거 우리 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런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기대의 초반에 기준을 잡으면 네, 그래서 기대 이하가 아니라 그냥 이하다. 우려스러운 선택이었는데 그렇게 된 거다. 왜냐하면 중간에 또 골키퍼가 이베르센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베르센이 오고 나서 레스터시티의 수비가 약간이나마 더 나아진 측면이 있어요. 레스터시티의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데니 워드 골키퍼를 빨리 내리지 않은 거. 그게 오히려 레스터시티가 수비가 일찍 붕괴되고 뭐 무더기 실점하고 레스터시티가 이번 시즌 강등당하는 데 있어서는 여름 이적 시장에 구단이 돈 안 쓰고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골키퍼의 중요성을 생각해 봤을 때 일찍 골키퍼를 바꾸는 결단을 했다면 그렇다면은 레스터시티가 그래도 승점을 조금 더 얻지 않았을까. 1승만 더 했으면은 잔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워드 골키퍼가 놓친 게 석점 이상이에요. 워드 골키퍼가 이번 시즌 뭐 프리미어리그 최악의 골키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제 로저스 감독이 워드를 밀고 갔었을 때 굉장히 비판이 많았고 여러 차례 해명을 했어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또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다가 결국 로저스 감독 날아가고 워드 아버지 하려다가 본인이 먼저 날아가게 된 케이스가 됐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레스터에서 또 아쉬운 선수라고 하면 물론 뭐 이미 지난 시즌부터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제이미 바디 바디. 물론 뭐 진짜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슬퍼. 사실 지금만큼 진짜 해주는 나이가. 것도 대단한 거긴 한데요. 그래도 어쨌건 마침내 노세아가 이제는 완전하게 왔다. 예, 그래서 마지막 골들을 넣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크지 않나. 뭐 물론 세윤주 같은 선수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그냥 로저스가 아예 안 썼으니까. 그렇죠.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네, 완전 틀어져가지고 팔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결국은 공짜로 데려가게 된 거거든요. 세윤주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 이제 바디가 그나마 가장 기대 이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아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기대 이하의 선수. 기대 이하의 선수 세 번째는 강등팀 선수는 아닙니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제로드 보웬인데 제로드 보웬이 지난 시즌에 정말 잘했어요. 웨스트햄 공격에 있어서 앞쪽에 이제 미카엘 안토니오랑 더불어서 이제 쌍포로 활약을 했거든요. 제로드 보웬이 전진 드리블도 되고 속도가 있어서 역습할 때도 가장 먼저 반응 보이고 이렇게 해서 웨스트햄 공격을 이끌어 줬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웨스트햄이 잘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보웬부터 떨어졌어요. 네. 제로드 보웬 떨어지고 그리고 안토니오 선수도 지난 시즌 대비해서 골수가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벤나마, 란시니, 포르날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순서대로 지금 그 웨스트햄의 데이비 모이스 감독이 중용했던 선수들이에요. 근데 로테이션을 시켜줘도 이 선수들이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줬어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다 못했거든요. 네. 결국에는 제로드 보웬이 이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공격의 에이스니까. 에이스가 활약을 해줬으면 나머지 선수들도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저는 제로드 보웬 실망스러운 선수 선택을 했습니다. 이미 얘기를 웨스트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적 선수 한 명을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카마카. 애당초 저는 그 스카마카를 왜 그 웨스트햄이 영입을 했는지가 이해가 안 갔어요. 이 선수가 나쁘다가 아니고요. 모에스 감독과는 안 맞는 유형의 선수예요. 모에스 감독은 앞에서 싸워주고 이런 선수 좋아하는데 스카마카는 전형적인 이탈리아 유형의 공격수거든요. 물론 이 선수가 키가 커요. 키가 크니까 크죠. 제공 비벼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선수는 전형적인 약간 좀 임모빌레 이런 유형의 빈자리로 싹싹 들어가가지고 마무리 짓는 유형의 선수인데, 근데 이 선수의 그냥 프로필만 보고 신체 프로필만 보고 영입해가지고 공중볼 받게 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결국 모에스 감독이 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아니다. 아예 낙인을 찍어버렸어. 아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비싸게 주고 영입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살라를 적어놓으셨어요. 모하메드 살라도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리버풀 팬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골은 많이 넣었잖아요. 골도 많이 넣고 그리고 어시스트도 많이 했어요. 네. 공격 포인트 개수만 보면은 모하메드 살라가 기대 이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한테 이제 돌을 던지실 수도 있죠. 그런데 아마 리버풀 경기를 많이 보신 팬들이라면 지난 시즌만큼의 활약만 해줬으면은 우리가 챔피언스리그 나갔다. 이렇게 확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해요. 아, 그렇죠. 이민철 해설위원한테 컨펌 받으신 건가요, 이거? 컨펌은 안 받았는데요. 네. 근데 보시면은 이제 저는 그냥 공감하시겠다. 마이웨이입니다. 마이웨이고 공감을 못할 수도 있죠. 못할 수도 리버풀 팬이라면 궁금할 거라며. 못할 수도 있는데요. 갑자기 왜 이렇게 못할 수도 작아지세요? 있는데 근데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진짜 많이 놓쳤어요. 저는 그 살라도 실망스러운 선수였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번 시즌 리버풀은 결국은 수비 쪽이 무너진 게 가장 크기 때문에 판다이크와 마팁 이 두 명이 이번 시즌 부진했던 게 가장 크지 않나. 특히 판다이크가 마침내 인간미를 보여주기 시작했고, 예, 마팁은 그냥 한 시즌 조금 잘 뛰면은 그 다음 시즌은 부상 후 골골대고 이걸 반복하는데 이번이 딱 이제 지난 시즌 좋은 모습 보여줬으니까 이번 시즌은 부상 후 골골될 시즌이었다. 기대 이하의 선수를 하다 보니까 가슴이 답답한 게 고구마를 먹은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클로징을 끝내야 되나. 그냥 이 선수들이 다음 시즌에 보란 듯이 활약을 해서 네. 강등당한 팀들도 챔피언십에서 활약을 한 다음에 한 시즌 만에 팀을 또 승격시키면 빛나는 선수로 우리가 1년 뒤에 이 선수를 언급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대 이하의 선수라고 해서 그걸 그러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대 이상의 선수와 기대 이하의 선수를 얘기를 해봤고 다음에 또 하프타임 어떤 주제로 돌아올지 저희는 2주 후에 뵙도록 할게요.